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튜닝 업무, 실측 확인 검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자동차 튜닝 업무의 49페이지에서부터 63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오늘도 학습자 여러분과 자동차 정비 검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배워볼 텐데요. 지금 제 곁에는 자동차 검사의 현장 마스터 박승철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승철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승인 업무 및 서류 검토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배워볼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실측 확인인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자동차 튜닝 승인 업무 절차와 방법을 자동차 통합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자동차 튜닝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세부 사례를 알아보면서 서류 검토 방법을 배웠던 걸 다들 기억나시죠? 그럼요, 강사님. 네, 오늘은 지난 시간과 연관된 주제로 튜닝을 한 차량의 재원을 측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배우고 튜닝 실측 확인 및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튜닝 관련 실측 확인 및 검사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강사님, 오늘 수업을 들을 때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오늘 자동차 튜닝 관련 재원을 실측해서 확인하고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측정기의 수치 및 측정값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 여러분은 이 부분을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학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측 확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실측 확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학습하게 될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은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세칙에 따라 재원 측정 기준, 방법을 숙지할 수 있으며 자동차 검사 기준 방법에 따라 길이, 너비, 높이, 최저지상고, 차량 중량을 계측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 기준 방법에 따라 튜닝된 자동차의 재원과 튜닝 승인 재원과의 일치 여부와 상태를 확인해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위해 필요한 선수학습과 핵심 용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수학습으로는 자동차 전기전자 장비, 자동차 기관 정비, 자동차 셰시 정비, 자동차 차체 수리입니다. 핵심 용어는 자동차 튜닝 세부 기준, 재원 측정 기준 방법, 자동차 부품의 안전 성능과 기준에 대한 규칙, 확인 필증, 성분 분석, 용량 필증입니다. 실습 시작 전 실습 순서를 정하고 실습 기기 및 공구와 관련 서류, 재료 등을 충분히 검토합니다. 차량의 진행 앞, 뒤 방향에 사람이나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검사를 시행합니다. 측정기의 수치 및 측정값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정비검사에 푹 빠진 MC 썰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김진혁입니다. 네, 오늘도요 자동차 검사 현장에서 생생한 노하우를 가진 박승철 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강사님과 어떤 자동차 정비 검사를 배울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학습 주제 궁금하시죠? 오늘의 학습 주제는 실측 확인인데요. 자동차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자동차 실측을 확인하고 검사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측 확인이요? 강사님, 그러면 오늘 가장 먼저 학습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요? 네, 실측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재원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자동차 재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 조건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특정 조건들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길이, 너비, 높이 등 자동차 재원을 정확히 측정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동차 재원을 측정하기 위한 조건과 정확한 방법을 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자동차 재원 측정 조건과 측정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원 측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공차 상태로 하고 직진 상태로 수평한 수평면에 놓인 상태로 합니다. 타이어의 공기압력은 보통의 주행에 필요한 표준 공기압으로 합니다. 자동차의 고정 탑재 장치는 탑재된 상태로 하여 접을 수 있는 장치는 접은 상태로 합니다. 외계시계 창, 환기장치 등은 닫은 상태로, 힘식 안테나, 후사경 등은 제거한 상태로, 폴 안테나는 최저의 상태로 합니다. 좌석의 위치가 전후 또는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좌석은 각 좌석의 기준 위치에 고정한 상태로 합니다. 좌석 등받이의 부착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의 경우에는 기준 위치로 고정 상태로 합니다. 견인 장치를 부착한 경우에는 드로우 아이의 중심축이 연직인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측정 단위는 밀리미터로 합니다. 피견인 자동차의 경우 높이에 관계되는 항목의 측정은 제원표상에 명시된 형식의 연결 트랙대에 연결된 상태로 합니다.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등 재원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옆면 표시 등, 손잡이, 경첩 등을 포함하여 측정합니다. 길이는 자동차의 최전단과 최후단을 기준면에 투영시켜 차량 중심선의 평방향으로 최대 거리를 측정합니다. 너비는 자동차의 전면 또는 후면을 투영시켜 차량 중심선의 직각인 방향의 최대 거리를 측정합니다. 다만 측면 보조 방향 지시 등은 측정 시 제외합니다. 높이는 자동차의 전면, 후면 또는 측면에 투영시켜 차량 중심선의 추직인 방향의 최대 거리를 측정합니다. 차체 오버행은 전방 앞차축의 중심에서 차대 전단까지와 후방 뒷차축의 중심에서 차대 후단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차체의 오버행 측정 시 범퍼, 후크, 핀 등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축건은 전후 차축 중심 간의 수평거리를 측정하며 3촉 이상의 자동차에 있어서 앞쪽부터 제1, 제2축 간의 거리 등으로 분리하여 측정합니다. 무한궤도형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무한궤도의 접지부 길이를 피견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연결부 중심에서 후차축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측정한 융거 좌우 바퀴가 접하는 수평면에서 바퀴의 중심선과 직각인 바퀴 중심 간의 거리를 측정하며 복륜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륜 중심 간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하대 옵셋은 하대 내측 길이의 중심에서 후차축의 중심까지의 차량 중심선 방향의 수평거리를 측정합니다. 다만 탱크로리 등의 형상이 복잡한 경우에는 용적 중심을, 견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연결부 중심을 하대 바닥면의 중심으로 합니다. 최저지상고는 기준면과 자동차의 중앙 부분의 최하부 거리를 측정합니다. 다만 자동차 하부에 부착된 고무 재질의 에어 디플렉터 등은 측정 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중앙 부분이란 차륜 내측 너비의 80%를 포함하는 너비로서 차량 중심선의 좌우 대칭이 되는 너비를 말합니다. 물품 적재장치의 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재장치의 내측 길이는 일반형 화물 자동차는 차량 중심선에 평행한 적재함 내부의 앞뒤 끝면 사이의 최단 거리, 벤형 화물 자동차의 경우에는 승객실 최후방 좌석 등받이 높이의 격벽에서 적재장치의 최후단 바닥의 좌우 중간점까지 차량 길이 방향 수평거리를 측정합니다. 적재장치의 내측 너비는 차량 중심선에 직각인
좌우 내측 측벽 사이의 최단 거리를 측정해야 하며 벤형 및 상자형은 적재장치 내측 높이의 2분의 1 위치에서 차량 중심선에 직각인 수평한 내측 직선 간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적재장치의 내측 높이는 일반형 화물 자동차는 적재한 바닥면으로부터 측벽 상단, 벤형 또는 상자형의 자동차는 적재함 천정까지의 최대 수직거리를 측정합니다. 객실 내측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실 길이는 전열 외측 좌석의 경우 중심선을 지나는 차량 길이 방향의 수직 종단면이 계기 판넬과 접촉하는 점에서부터 최후방 좌석의 등받이 상단 높이까지의 차량 길이 방향을 수평거리를 측정합니다. 객실 너비는 승용차 및 벤형 화물 자동차는 객실 중앙 부분에서 차량 중심선의 직각인 방향의 최대 거리를, 승합 자동차는 창문 아래 지점을 기준으로 차량 중심면의 직각 방향의 최대 거리를 측정합니다. 객실 높이는 차량 중심선의 주위에 국부적인 요철면과 좌석 전용 부분으로 이용되는 면을 제외한 바닥면과 실내 등을 제외한 천정 내장재 사이의 최대 수직거리를 측정합니다. 운전자 및 승객의 좌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의 가로는 좌석의 앞면에서부터 세로 방향의 20cm 위치에서 좌석 좌우 간의 폭을 측정하며 좌석의 좌우에 10cm 이상 30cm 이하의 높이로 설치된 팔 받침이 좌석 내측의 팔 받침 한 개마다 5cm 이내의 폭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좌석의 가로 길이에 이를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좌석의 세로는 좌석의 가로폭 중앙부의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의 수평거리를 측정합니다. 좌석의 높이는 실내 상면에서 좌석 가로부 중앙 부분의 최고점까지의 수직 높이를 측정합니다. 좌석의 설치 간격은 앞좌석 등받침 중앙의 뒷면과 뒷좌석 등받침 앞면의 중앙과의 수평거리를 측정하고 마주보는 좌석의 경우에는 각 좌석의 등받이 중앙 앞면에서 두 좌석 간 거리 중앙 부분까지 측정합니다. 자동차 승차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차 정원은 좌석 인원에 입석 인원, 승무 인원을 더한 값입니다. 연속 좌석의 승차는 정원 연속 좌석의 승차 정원은 해당 좌석의 너비를 40cm로 나눈 정수값으로 합니다. 입석 정원은 입석 인원의 통로 유효폭 30cm를 제외한 총 입석 면적을 0.14제곱미터로 나눈 정수값으로 합니다. 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은 제5륜 하중어의 산출은 최대 적재량의 산출에 준합니다. 덤프형 화물 자동차는 일반적인 경우와 비중이 낮은 경량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단위 부피당 무게를 적용하여 최대 적재량을 산출합니다. 이제부터 실측 확인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차량 중량, 그 다음 축중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량 중량, 축중을 측정하기 위해 앞에서 배웠듯이 측정 조건을 정확히 지킨 후에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 튜닝검사 차량의 실측 확인을 하기 전 구비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 변경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가 준비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자동차 검사 신청서, 튜닝 승인서, 튜닝 전 도면, 튜닝 후 도면, 튜닝 전후 재원 대비표, 하중 계산식, 튜닝 작업 완료 증명서입니다. 튜닝 작업 완료 증명서는 현재 전자문서 전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비 서류를 가지고 해당 검사소에 튜닝 확인 검사 신청을 하게 되면 구조 변경 검사표가 발급이 됩니다. 이때 실측을 확인하는 검사원은 이 검사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구조 변경 실측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차량은 카고형에서 윙바디 탑 형태로 물품 적재 장치를 튜닝하였습니다. 물품 적재 장치 변경과 탑 무게로 인해서 차량 중량이 증가하였고 중량 분포도 바뀌었습니다. 앞 시간에서 설명드린 튜닝 승인 제한에서 차량 총 중량이 증가하는 튜닝은
승인 제한 대상입니다. 차량 총 중량은 차량 중량 플러스 최대 적재량입니다. 여기서 차량 중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 총 중량이 늘어날 수는 없으니 최대 적재량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차량 중량이 늘어난 만큼 최대 적재량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윙바디 구조 변경 시 차량 길이의 변경이 있으므로 벽규에 맞게 구변 서류와 실차가 동일한지 튜닝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에는 제원표를 보면서 차량의 튜닝이 법규에 맞게 작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원표를 보시면 10번 항목에 차량 중량이 10톤 465kg에서 12톤 965kg으로 증가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물품 적재 장치가 카고에서 윙바디 탑으로 변경되어서 차량 중량이 2,500kg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량 중량 증가로 인해서 최대 적재량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14번 항목을 보시면 최대 적재량이 9,500kg에서 7,000kg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중량이 늘어난 만큼 최대 적재량이 동일하게 2,500kg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번 항목을 보시면 차량 총 중량은 튜닝 전과 튜닝 후 동일하게 20톤 95kg으로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 중량 부분은 튜닝 세부 기준에 맞게 제원표가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번 항목을 보시면 튜닝 전보다 길이 증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2m 775mm에서 12m 920mm로 145mm가 증가되었습니다. 길이 증가가 145mm 이상 되지 않은 이유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의 1항에 보시면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길이는 13m, 너비는 2.5m, 높이는 4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13m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12m 920mm로 길이는 법규에 맞게 제원표 작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번 항목에 변경정 후 오버행이 3,570mm였습니다. 이후 길이가 145mm 증가되어서 변경 후 오버행은 3,715mm입니다. 후 오버행은 축거 7,600mm의 3분의 2, 즉 5,066mm 이하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측 시 제원표와 동일한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의 항목의 너비도 마찬가지로 2,495mm로 증가되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동규칙 너비의 제한 규정에 맞게 제원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22번 항목의 높이도 마찬가지로 3,260mm에서 3,980mm까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높이 제한 규정에 맞게 제원표가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대 내부 치수는 직접 계측기를 이용 제원을 측정해서 적합 여부를 판정하면 됩니다. 28번, 29번, 30번 항목을 보시면 차량의 안전도를 위해서 적재시 중량 분포 비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1항에 보시면 축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7조 중량 분포 1항에서는 자동차 조향 바퀴의 윤중의 합은 차량 중량 및 차량 총 중량의 각각에 대해서 2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튜닝 후 적재시 축중은 전축중은 6,475kg, 후 전축은 6,820kg, 후후축은 6,800kg입니다. 윤중을 계산해 보면 전축중
6,475kg 나누기 해서 3,237.5kg이 나옵니다. 후전 축중은 6,820kg 나누기 4 해서 1,705kg이 나오고 후후 축은 6,800kg 나누기 4 해서 1,700kg이 나옵니다. 이 차량은 축중과 윤중이 법규에 적합하게 지연표 작성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량 분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연표에서 나와 있는 축중으로 중량 분포를 계산해 보면 튜닝 후 공차시는 조향륜 5,595kg, 차량 중량은 12번 항목에서 10톤 965kg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51%가 나오고 적재시 조향륜 6,475kg, 차량 중량 12톤 965kg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49%가 나옵니다. 차량 총중량으로 계산을 해보면 공차시는 5,595kg 나누기 20톤 95kg 곱하기 100을 해서 약 27%로 나오고 적재시는 6,475kg 나누기 20톤 95kg 곱하기 100 해서 약 32%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량 분포도 법규에 맞게 지연표 작성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번 항목을 보시면 적재시 타이어 하중 비율도 중요한데요. 기존 타이어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차량 중량 증가로 인해서 타이어 하중 비율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의 공기압 타이어 표기 구조 및 성능 기준에서 2항 타이어의 구조에 보시면 타이어에 적용되는 적재 상태의 하중은 해당 타이어의 제작사가 표시되는 최대 허용 하중의 범위 이내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축 전부 다 허용 하중 이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중 비율이 100%를 넘으면 하중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타이어 교체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적재량을 낮추거나 차량 중량을 낮추는 등 튜닝 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튜닝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법규에 적합하게 지원표가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튜닝 전후 도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튜닝 전 도면은 제작사에서 출고된 지원표와 도면을 첨부하시면 되고 튜닝 후 도면은 윙바디 탑으로 변경된 도면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축간거리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변경되었으니 해당 항목을 튜닝 후 지원표와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중 계산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이는 유형, 승차 정원, 차량 중량, 최대 적재량, 차량 총중량 및 길이, 너비, 높이, 축간거리, 하대 옵셋, 조향륜의 하중 분포 비율 등은 튜닝 전후 재원 대비표를 참조해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편의 탑 적재한 부분은 실제 탑무게 2,500kg을 적으면 되고 승차 정원은 지원표에 2명, 즉 한 사람당 65kg이니 130kg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공차시, 적재시 타이어 부하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전 타이어, 즉 조향륜 타이어 허용 하중은 3,550kg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향륜은 타이어가 2개이므로 최대 허용 하중은 7,100kg입니다. 튜닝 후 공차 상태의 조향륜에 걸리는 하중, 즉 전축중은 5,595kg으로 5,595kg 나누기 7,100kg 곱하기 100 해서 약 78%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전 타이어 한 개당 허용 하중은 2,120kg입니다. 후전, 후후 축들은 축당 바퀴가 4개이므로 축당 허용 하중은 8,480kg이고 계산을 해보면 공차시 하중 분포는 후전, 후후 똑같이
3,686kg입니다. 그래서 3,685kg 나누기 8,480kg 곱하기 100 해서 약 43.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차 재원을 실측하는 방법이 다 끝나는군요. 역시 오늘도 현장에서 강사님과 함께 배우니 학습자들에게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재원을 어떻게 실측하는지에 대해 자동차의 측정 조건과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설명을 드린 대로 측정 조건을 지킨 상태에서 측정 방법대로 하시면 누구나 실측 확인을 정확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강사님 잘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다음에 배울 내용들이 기대가 됩니다.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계시계 창, 환기장치 등은 닫은 상태로, 휨식 안테나, 후사경 등은 제거한 상태로 하며 포올 안테나는 최저의 상태로 함. 좌석의 위치가 전후 또는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좌석은 각 좌석의 기준 위치에 고정한 상태로 함. 좌석 등받이의 부착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의 경우에는 기준 위치에 고정 상태로 함. 견인 장치를 부착한 경우에는 드로우 아이의 중심축이 연직인 상태에서 측정. 측정 단위는 밀리미터로 함. 피견인 자동차의 경우 높이에 관계되는 항목의 측정은 재원표상에 명시된 형식의 연결 트랙터에 연결된 상태로 함.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하대 길이, 너비, 높이 등 재원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옆면 표시 등, 손잡이, 경첩 등을 포함하여 측정. 자동차 검사 신청서, 튜닝 승인서, 튜닝 전 도면, 튜닝 후 도면, 튜닝 전후 재원 대비표, 하중 계산식, 튜닝 작업 완료 증명서. 네, 현장 강의 잘 봤습니다. 오늘 박승철 강사님과 함께 실측 확인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봤는데요. 점점 수업을 들으면서 자동차 정비검사 세계가 막연히 어렵다라는 생각 없어지고 계시나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처럼 계속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학습 내용을 잘 기억하고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검사 방법들을 앞으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